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채용에 대해서 한번 자소서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접수 기간 같은 경우에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5월 27일 수요일까지 15일간 2주 정도 걸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접수가 시작되었고요. 서류 합격자 발표 이후에 검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면접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석에 앞서서 무료 자소서 첨삭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자소서 첨삭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영상 중에서 미션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화면을 캡처 하셔가지고 유튜브 댓글을 작성해 주시고요. 댓글 양식은 제가 이제 댓글 상단에 고정을 해둘 테니까 닉네임, 오픈 채팅방 닉네임이랑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고나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공지사항 확인 후 닉네임을 변경하시고요. 캡처 화면을 인증해 주시면 저희 채널 관리자분께서 이제 매칭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료 자소서 첨삭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첨삭의 경우는 5월 24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작성 기준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업은행 인턴 또 채용을 하고 있고요. 건보 인턴까지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이제 공기업이 됐든 금융권이 됐든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자소서 작성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소서 항목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3개의 항목이 있고요. 항목에 앞서서 일단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블라인드 채용을 당연히 준수하고 있고요. 연고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학교명, 가족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 경험을 나타내기 위한 기간명 기재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블라인드 채용 부분이 있는데 직무 경험, 직무 기술서에 작성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경험을 나타낼 때에 대한 기간명까지는 기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건들은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결하지만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보는 사람, 즉 읽는 사람, 평가위원이죠. 위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자소서 쓸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가독성. 자소서는 결국은 누군가는 읽는 거다. 누군가는 나의 얘기를 읽는 거다. 그러니까 잘 읽히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간략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가독성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에 이어지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다라고 생각해서 내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쓰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쓰는 데 있어서 막 잘 쓸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내용을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 과연 얼마나 가독성이 높게 이해가 될게 작성을 할까가 가장 중요한 항목인 만큼 가독성 높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항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했던 경험에 대해서 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300자는 의미가 없어요. 최대 500자니까 500자 최대한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백 자까지 쓰면 좋아요 하시는데 500자까지 쓰면 제일 좋고요. 정말 채우기 어렵다, 맞추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490자 이상은 무조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 수가 적지만 그래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단 나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문단, 혹은 세 문단 정도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 혹은 서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 수가 짧으니까 사례나 경험은 최대한 줄이면 좋겠죠. 사례가 어떠어떠했는데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나의 의견과 반대되고 이렇게 구구절절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쓴다면 저는 한 줄 정도, 한 줄 혹은 2줄 정도로 사례나 경험을 줄이고 그 나머지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등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갈등이 있었고 어떠한 반대세였고 어떤 갈등이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타인은 이렇게 했고 그렇게 쓰면 무조건 부정적인 표현이나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자소서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이나 내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너무 갈등상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한 이유까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해서 수용했습니다가 아니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 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고, 혹은 이렇게 한다면 뭐 보다 원활한 뭐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고, 뭐 이런 식으로 수용한 이유까지 나와주시면 이 항목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뭐 마무리해서 뭐뭐 할 것입니다, 뭐뭐 한다 생각합니다 라는 좀 이제 불명확한 표현보다는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한 마무리가 되는 것이 각자의 항목에서는 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동체 생활 중 간섭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뭐 어떤 규칙이나 어떤 프로세스 뭐가 되겠죠. 뭐 룰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바꾸거나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화해 주세요. 이것도 역시 500자고요. 일단 뭐 두 가지씩 작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로는 뭐 어떠한 관습을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와 같이 뭐 두 가지씩으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항목 역시 글자 수가 짧으니까 사례나 경험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너무 공격적이거나 뭐 강하게 추진한 것을 어필하는 건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이거는 회사에 지원하는 자소서죠. 자기소개서고,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너무 강력하게 의견을 펼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어떤 거를 무조건 막 하기 위해서 약간 노조 개념으로, 혹은 막 부수는, 막 나는 이런 악행을 부수겠다, 막 이런 너무 강하게 쓰는 것은 자소서에 어울리지도 않고, 분명히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떤 걸 개선하였고, 그 개선하는 방법이 좀 새롭고 신선한 것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바꾸고 개선하였다 보다는,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협업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임팩트를 줄 수 있겠죠. 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였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제안을 하였고, 뭐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떤 개선하였다까지 나와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 뭐 공공기관, 건보에 이제 뭐 역량에도 적합을 하고 인턴의 자소서에도 좀 부합을 하는 이제 좋은 자소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인의 약점 한 가지와 뭐 취업을 위한 스펙,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하라고 하네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화해 주세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뭐 이런 스펙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보완한 경험을 말해라 라는 것인데요. 일단 500자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약점이나 장단점은 또 제가 뭐 이제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 예정이지만, 일단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약점, 단점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점이 쓰실 때 누가 봐도 약점이 맞다고 느끼는 거를 일단 선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약점은 리더십이 너무 강한 겁니다. 과연 약점이 될까요? 리더십이 좋다라는 거는 보통은 긍정적인 표현이 되겠죠. 뭐 그리고 뭐 저의 약점은 너무 꼼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거의 차이긴 한데, 딱 누가 봤을 때 와 저거는 약점이다라고 좀 느껴져야지 이거를 평가하는 평가위원, 뭐 면접관 입장에서도 그걸 수긍을 하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 자소서 쓰기 위해서 거짓된 약점을 적었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솔직한 약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뭐 솔직한 약점이 돼 업무적으로 리스크가 좀 이제 적은, 이제 업무적으로 리스크가 큰 약점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약점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론에 이건 역시 두 가지식으로 약점은 무엇이다가 나오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글자 수를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나의 약점은 뭐뭐뭐입니다 하는데, 가령 여기에서 좀 약간 요즘에 첨삭을 하다 보면 함정이 있는 게, 막 너무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약점은 무엇이다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요. 두 가지씩 작성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약점을 어떤 걸 선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막 나는 약점은 뭐라고 하는 거를 좀 새롭게 표현하고 싶어, 그럴 필요가 크게 없어요. 그냥 뭐 저의 약점은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것을 노력했다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무조건 뭐 극복하였다, 이것도 좋죠. 근데 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뭐 지금도 뭐 꾸준하게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뭐 혹은 어떠한 뭐 장기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최종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극복하였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러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조금 남는다면은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는 포부까지 이어져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러한 뭐 약점을 보완한 것을 바탕으로 뭐 어떠한 뭐 인턴으로 뭐 하겠다 혹은 어떠한 인턴 업무에서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포부까지도 이어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첨삭을 드렸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목 자체도 세 가지밖에 안 되고 글자 수도 길지 않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기업은행과 이거를 두 가지 다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은행 인턴 자소서 항목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항목이고 너무 또 힘들었어요. 막 어렵고. 근데 해당 항목은 그거와 비교하였을 때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감일이 임박해서까지 잡고 있는 것보다는 마감인 뭐 일주일 전, 뭐 혹은 4일 전까지라도 빠르게 작성을 하셔서 일단 첨삭 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빠르게 주시고요. 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을 거치고 가독성 높은 이제 항목으로 완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빠르게 작성을 하신 뒤 이제 첨삭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이제 건보에 대한 인턴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았고요. 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첨삭 요청도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